근데 어쨌든 참 윤석열 정부 일단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어쨌든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시기도 하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뽑았어요. 윤석열의 첫 데드크로스다.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매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하려고 제목으로도 뽑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취임 한 달 지나서 벌써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부정응답자가 긍정응답자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굉장히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좀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신 것처럼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네.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율, 득표율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더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뭐 60%, 70% 하는 이런 어떤 시대는 지금 뭐 거의 이제 오지 않을 것 같다.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네. 그 전대미문의 예, 예. 그 사건도 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지지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국정 운영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네. 시작이다. 예, 지금 복합위기이고 네. 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뭐 이례적인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어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쵸.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어떤 뭐 내분이 있든 말든 계속 경제 위기만 언급하면서 네. 이 내각의 어떤 그 긴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일단 가장 문제가 저도 그렇고 모두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시작이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오를 거라고 봐요. 그렇게들 보시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물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균형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은 참 이제 위기라는 게 수요와 공급 양쪽 다 지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렸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고 네. 근데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등으로 촉발된 어떤 가스, 석유 어떤 문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어떤 글로벌 어떤 공급망, 네. 스프라이 체인을 건드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식량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안보를 빌미로 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는 국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위축을 갖고 와서 네. 물가를 지금 자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것은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뚜렷한 수단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위기죠. 무슨 네. 말인가 하면 만약에 이제 수요적 측면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돈을 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미국 연방금리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든지 또 공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적인 측면 대부분 해외에서 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원전이라든 이런 거를 미리 좀 착공을 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원전 가동률 높여가지고 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이미 상당 부분 지금 해서 지금 금리가 뭐 시중 그 금리가 뭐 3%대 4%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올리면은 지금 대출받은 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건 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앞으로 해나가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뚜렷한 지금 통제 장치가
통제 수단이 많이 없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 사실 뭐 어떤 뚜렷한 해법이라는 거를 듣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윤석열 정부나 네. 여당이나 예. 골머리가 아픈 예, 건데. 예. 그래서 일단은 네.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항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설득과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추경호 부총리도 6%대 물가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6%대 물가대 내가 볼 때는 최저입니다. 이게 더 될 수 있으면 7%, 8%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7%, 8%대 물가대를 지금 최근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쵸. 이미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두 자릿수 물가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네. 좀 설득 내지는 상황을 좀 현상을 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 좀 어느 정도의 좀 각오랄까 네네. 그런 걸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좀 마련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네. 정부가 해야 될 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네. 정말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수단이 굉장히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아서요. 어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추경호 그 부총리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 자제해달라. 네, 그게 네. 또 물가 인상에 예, 자극을 예, 주니까 예. 오케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이사제 도입이랄지 이런 거 줄줄이 얘기를 꺼내서 제 기억에는 네.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뭐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 노동이사제가 들어가면 결국엔 다 그게 임금 인상을 위해서 그들만의 이런 이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노동이사제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나온 문제긴 하지만 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나갈지에 네.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하고 네. 최근에 이제 이제 52시간을 이제 주 단위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그때도 대통령실하고 내각이 그 말이 좀 이렇게 혼선이 생겨서 그때도 사실 좀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여당인 국민의힘은 네, 보고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약간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야기에 나오는 게 지금 소위 말해 도스태핑해서 출근할 때 네. 약식 기자회견 하는 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국민과의 어떤 소통과의 어떤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들은 재밌어요. 예. 매일 아침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대통령실을 또 네.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겼기 때문에 또 구주상 출퇴근하면서 그게 가능해졌는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어떤 결단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숫자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네. 아니 대통령이 신입니까? 어떻게 정문적답 그 기자들이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처럼 꽁꽁 숨겨뒀다가 정말 5년 임기에 몇 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번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그 사전에 다 또 그쵸. 다 짰잖아요. 시나리오대로 다 짜서 이제 했다가 네. 누구죠? 뭐 그 경기방송 누군가 이게 김혜리 김혜리 기자가 네. 이렇게 뭐 딴 이야기를 하니까 막 레이저 눈빛을 쏘고 그쵸.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데 비해서는 정말 본인의 어떤 약속, 국민과의 소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로 조금 요소를 네.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민주당이나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자료 내지는 프롬프트 없으면 연설도 못한다. 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또 뭐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뭐 이런 말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원칙은 이렇게 기자들하고 통해서 국민 소통한 건 찬성하지만 이런 게 계속해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52시간제에 있어서의 이 혼선이 좀 컸다는 거죠, 그죠? 예.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거가. 예. 그래서 근데 네. 대원칙은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대응, 즉 어려울수록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런 어떤 위기를 좀 극복을 하자는 게 대원칙인 거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그 팀이 어떤 큰 이런 철학 같은 거가 있나요? 이게 저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악착같이 살림해가지고 그 재정 그 건전성 정말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뭐 앞에 여러 정부 다 합친 것보다도 돈을 더 써가지고 지금 뭐 1,000조 돌파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돌파했죠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도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추경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돈을 확 풀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유동성을 늘렸는데 지금 물가를 걱정한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 문제에서만큼은 안 맞습니다. 이제 안 맞는데 이제 그 문제는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제1 공약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중소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어떤 제1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다행히 또 이제 그 세수 잉여분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의 어떤 재정 정책 기조, 예산 기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좀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예산 내지는 기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좋은 환경 조성하는 쪽으로 좀 매진할 겁니다. 이게 어젠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가 물가 잘 잡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도 전두환 정부의 이 경제, 이 엘리트 그 테크노크라트들 참 일 잘했고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참 믿고 맡겼다 뭐 이러면서 그런 리더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물가를 잡았던 그리고 그 추경호 국무총리 그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사무관이었었을 때 그때 그 물가 그 정책국을 이끌었던 김인호 전 무역협회장이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셨고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옳은 결정이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경하고 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옳은 결정이나 경제적으로는 돈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분명히 이제 돈을 푼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제1 공약을 또 위반했다, 안 지켰다 이런 어떤 부담이 정권 초기에 좀 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재정적 예산 부담이 되는 문제는 공약을 100% 저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그 국군 장병들의 월급 문제죠. 지금 추경은 코로나 피해 보상 일회성인 문제니까 이제 지나가는 건데 국군 장병에 대한 뭐 200만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고두고 이제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도 아무리 공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어떤 원칙입니다. 공공기관 그 경영 효율화나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하게 그걸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230만 됩니다. 그것도 인기 없을 거죠. 그죠? 다 그 표로 돌아오니까. 인기가 전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다 이제 지지율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결국에는 표로 돌아오고 심지어 연금 개혁,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무원 연금이야.
이거 건드리면 또 바로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지금 연금 개혁도 곧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예. 뭐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좀 지금 내부에서?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금 개혁을 앞장서야 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차관까지만 바뀌었어요. 지금 네.